$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인생에는 뭐 기회가 3번이 온다, 큰 기회 3번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인생의 기회 몇 번 오신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저는 다 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끝이세요? 네, 이게 세 번째 큰 기회, 이 자체 네. 올무보를 진행한 자체가 가장 큰 기회가 아닌가. 그럼 또 다른 기회를 잡고 싶으시다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해야죠. 네, 준비하고. 위즈덤 콜리지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자,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 하는 게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준비는 무엇으로 하나,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잘 모르겠다 네. 하시는 분들께 좋은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프로 TV 앱이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발표된 네네. 지표의 영향으로 네. 어제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저께 장 초반은 주가도 엄청 올랐었다고 네. 하죠. 나스닥 뭐 2% 가까이 올라갔다가 결국은 쭉 내려가기도 했다가 또 약간의 하락폭이 약간 진정해서 진정대체 마감했지만 결론을 보면 한 0.3에서 0.4% 수준 3대 지수 내렸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 3일 연속 주가는 흘러내렸는데요. 역시 타이틀은 너무나 명확한 거죠. 40년 만에 최고로 솟은 물가 수준 이런 것들이 결국 주가를 끌고 갔고요.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그냥 그림 하나를 보면 더 극명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 저희 화면 준비해 주 이게 이번 달이거든요. 이게 이제 8.5가 나온 거고 전망은 8.4였는데 이게 나왔는데 이게 쭉 보시면 이게 한참 전이잖아요. 1980년대 초반이니까 이게 보면 오일 쇼크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 최고가 나왔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나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 약간 멈칫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많이 올랐냐 하는 거를 이제 절대치로 보겠습니다. 절대치는 12개월 전 대비 보면 역시 휘발유 값이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중고차 미친 중고차 가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중고차가 웬만한 차가 지금 한 6개월 1년 된 거는 국내도 그런 거 상용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차보다 더 비싼 그런 흐름이 있겠고요. 테슬라도 아마 아주 새로 나온 것들을 보면 비쌀 겁니다. 이렇게 됐죠. 왜냐하면 신차 가격이 모델 Y가 일주일 만에 500만 원 2번 올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모델 Y가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 6천만 원 뭐 어쩌고 언저리형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갔었어요. 그 매장 갔더니 8,300, 8,500 얘기하더라고요. 모델 Y가요. 모델 Y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보조금한테 혜택이 없잖아요 지금. 여튼 그게 500만 원씩 2번씩 올라가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여튼 그런 게 되겠고요. 그 테슬라 얘기 잠깐 더 해드리면 테슬라는 어쨌든 가격 올린 거란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소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리튬이 됐건 뭐가 됐건 소재가 제가 한번 잠깐 본 기억으로 보면 그 소재 들어가는 거가 비용이 한 $6,000 정도 올랐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그래서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못 올리는 자동차 회사가 대부분이잖아요. 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건 뇌피셜로 제 판단을 보면 유럽의 좋은 비싼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전기차가 훨씬 싸 보입니다 지금. 테슬라. 그건 뭐냐면 그들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테슬라가 지금 가격 결정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마 동의 안 하시는 분은 많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렇게 올라갔고 이건 이제 아까 그림 다시 보여주면 최근 1년 전 대비로 그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 요 오른쪽 그림은 추입니다. 추이. 2020년부터 요 노란색을 보시면
아직도 얘기가 안 되지만 유가 어떻게 마이너스까지 갔겠습니까? 유가금 한 거고 쭉 올라갔다가 최근에 2월, 3월이니까 지난달이니까 더 올라갔고요. 요게 이제 갖고 이슈가 되는 것이 중고차 가격이 꺾였다 이런 얘기하는 건데 꺾긴 뭐 꺾였겠습니까? 엄청나게 여전히 많이 올라간 거죠. 여튼 이런 게 이건 추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느낌 같은 느낌으로 보면 결국 오늘도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초반에는 2.83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 2.83까지 올라가면 물론 막판에는 2.7이 끝났는데 2.8385 이렇게 가면 거의 붙는 거다. 실질 금리가 거의 브레이크 이븐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2.83, 2.90이라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자 내는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된다는 의미는 적자 금리 말씀드렸던 대로 말할 필요가 없겠고요. 상당히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기업에는 분명히 부담됩니다. 그쵸.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거.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가 여러분들 다 아는 회사 중에서 세계상에서 가장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공장을 만들면 만들수록 팔리는데 아직 공장이 부족하잖아요. 이거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데가 많았고 또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 투자를 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전 세계 인공지능의 1%를 소심하게 갖고 가려면 투자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하나의 벤치마크로 보시면 돼요. 테슬라랑 엔비디아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유가는 이제 중국 부분 때문에 중국이 조금 더 완화했다면서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문제는 이 달러인데 달러가 지금 8연속 상승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엔 미친 달러 값이거든요.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주시장에 절대 도움이 안 되고요. 이거는 달러가 올라가는 만큼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더 현실적으로 보면 외국인의 비중이 큰 해외 주시장은 마이너스입니다. 이건 그 대표적인 게 어디겠어요 지금요? 우리나라. 대표 지금 대한민국 여기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거죠. 외국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달러 값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내피셜이지만 이거 버블이거든요. 지금 이거 언젠가 꺾이거나 하면 이거 금방 회복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이런 요인이 지금 삼성전자가 먹은 핵심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보면 지난주 일요일 날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무슨 삼성전자 주가가 그냥 메인 뉴스에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안 좋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변죽을 많이 올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지금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뭐 삼성전자 경쟁력 제가 보기에 다 주변 얘기고 삼성전자의 좀 약세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 가격도 지금 조금씩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시장에서 여전히 좀 발목을 잡는 요인이면 틀림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약간 오늘 엇갈리는 모습. 애플은 강보합, 마이크로소프트 약보합이 되겠고요.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자금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대표적 역시 테슬라. 이거를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팡 있죠. 다이아몬드 백에너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엑소모빌 이런 것들은 오늘 유가가 올라다 보니까 오늘 반등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룰루레몬 특이한 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예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또 깜놀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부럽기도 하죠. 네, 부럽기도 하죠. 약간 우리 비상장이지만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리셀 시장이 확 잘 돼 있는 거가 저거잖아요. 레고 시장이잖아요. 레고? 레고가 전 세계에서 리셀 시장이 가장 활발하게 잘 돼 있는 기업이 리셀 시장 갖고 있는 게 레고입니다. 모르세요? 몰라요.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레고를. 여기 아마 레고 네, 덕후들 레고 많으실 것 덕후들 같아요. 계시죠. 네. 그래서 그 레고를 갖고 있는 세계 최대 사이트를 갖고 있는 분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분이 지난번에 돌아가셨던 분이잖아요. 돌아가신 분. 넥슨의 김정주는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리셀 시장이 엄청 중요한 거 그건 이제 돈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모든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리셀 시장을 갖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리얼 이런 것도 있고요. 미국에 몇 개 있고 우리나라도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룰루레몬이 스스로 리셀러를 갖겠다는 겁니다. 룰루레몬 제품을 리셀한다. 제가 보기엔 나이키나 이런 거 앞으로도 많이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옷을 입었는데 물론 깨끗하게 입어야 되겠죠. 그러면 옷을 이제 갖고 가는 겁니다. 내 옷 사달라고. 아 이게 중고 가격을 뭐 그러니까 새로운 직접 거기서 룰루레몬에서 사주는 겁니다. 더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네, 미국에서 이번에 시작한다는데 네. 북미에서 시작한다는데 옷을 사는 겁니다. 옷을 파는 거예요. 그럼 옷을 사면 그걸 이제 깨끗이 세탁을 하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걸 다시 그 사이트 안에서 별도 사이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판매하겠고요.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우리도 식으로 보면 포인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 포인트를 줘서 너 다 살 수 있게 하고 그런 트레이딩 서비스를 해주면서 리셀러를 같이 하는 사이트를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명목으로 보면
명목은 뭐겠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보면 내세운 거는 이렇게 많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 라이크 뉴를 하겠다는 거죠. BMW나 벤츠 이런 거 보면 중고차 인증 프로그램 이런 거 하잖아요. 딱 그런 거를 직접 하겠다고 이번에 발표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또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약간 브랜드 파워가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치폴레 같은 경우는 시티그룹에서 매수 결혼 오늘 얘기하면서 $1,900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어찌됐건 물가는 오른단 말이죠. 인플레이션 부담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기술주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기술주에 대한 것들은.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그나마 편해지냐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을 결정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 그나마 편하겠고요. 또 하나가 계속 말씀드린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근데 서비스는 여전히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소비가 많이 계속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서비스에 이래서 먹거리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요. 오늘 시티그룹이 딱 그런 얘기합니다. 치폴레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다든 레스토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심벌 DRI인데 이런 것도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있겠고요. 그 심플은 제가 그런데 그 저기 뭐죠 부사장님? 그 블루밍데일인가요? 그 호주 회사 있죠. 스테이크 회사. 아웃백 스테이크? 아웃백 네. 스테이크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블루밍 맞죠? 맞습니다. 블루밍 홀딩스라는 게 있는데요. 블루밍 브랜드. 예. 예, 그 회사도 블루밍 브랜드. 예, 맞아요. 예, 그 회사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먹거리들 갖고 있는 것들, 그 레스토랑 비즈니스. 그래서 그 저는 전화 부사장님 그리고 여도 앵커도 제가 알기엔 이해가 안 되지만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하나가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맥주 있죠. 코로나. 코로나 맥주에 근데 이 회사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CEO가 얘기한 거 뭐냐면 우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Back to normal, back to work 많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 얘기가 back to bar라고 썼습니다. back to bar, 바로 다시 간다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먹거리나 이런 데 좀 관심 가시면 좋을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시장에서 한쪽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인플레 이런 기술재 부담에서 반대쪽 있는 게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것도 역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분명히 하나의 축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다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쪽에서는 어떤 리오프닝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갖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코카콜라가 오늘도 사상 찍고 가잖아요. 진짜. 아, 아니 이게- 뭐 콜라 수요가 늘었다 뭐 이런 기사 없습니까? 전혀 없죠. 물론 조금씩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이브 네이션에 그 공연해갖고 이번에 BTS 공연했잖아요. 네.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집에 있으면 이제 또 그리고 거기 현장에서도 계속 박수 치고 노래하고 그러는데 목이 마르겠죠. 뭐라도 마실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데서 콜라 이런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설명할 건 하나도 없죠. 설명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흔히 얘기해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표현하건 뭐라고 표현하건 간에 가치주라고 표현하건 뭐라고 표현하건 간에 그런 쪽으로 약간의 무빙이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그거를 지금 이해를 하신 분과 이해를 안 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이해를 안 하신 분은 상관없어요. 이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대신에 빅테크나 이런 것들이 조정받을 때 참고 기다리면 돼요. 그렇지만 그걸 속상해하면서 계속 짜증만 내면 손해는 본인이 손해 나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건 이제 저는 이것도 저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거는 우리 이남우 교수님의 때문에 서씨만 보면 이남우 교수님만 생각납니다. 이것도 무섭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 저 11월이었죠. 그때 세미나 했을 때가 11월 첫 번째 그렇죠, 세미나. 맞아요. 그때 이남우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지켜봤는데 네. 역시나 제가 지켜봤더니 이렇게 잘 오르네요. 그럼 어떻게 좀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이제 우리 다른 투자자분들을 위해 전 참겠습니다. 우리 네. 댓글에 좋은 말 쓰셨어요. 답답하니까 콜라 마시는식인데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리고 음료 관련된 ETF가 요즘에 또 좋다고 하네요. 그거 있죠. 먹고 마시는 네. ETF가 있죠. 네. 먹고 마시기 푸드 앤 베버리지 이가 딱 있습니다. PBJ입니다. 네, PBJ 이런 것도 있죠. 근데 반면에 제가 아까 말 서쉬나 코카콜라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 이해가 되는데 또 한쪽이 무서운 쪽이 뉴코입니다. 뉴코. 뉴코는 철강 회사인데요. 이게 대표적인 뉴코는 경기 민감주거든요. 요새 철강 가격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소재도 올라가겠지만 이게 경기 민감주라는 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이런 섹터가. 뭐냐면 한쪽에서 기술주나 이런 거 안 좋고 다 안 좋지만 한쪽에서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섹터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시장에서 물론 시장이 전 세계가 끝나면 안 되겠지만 시장이 그나마 계속 움직인다 그러면 이런 기술주 일변도에 있던 분들은 이런 것들 이게 흔히 가치주나 이런 것들 포함되고 가치주 퀄러티에 포함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분산 투자에 좀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월가의 시각 하나 좀 요거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월가의 시각은 또 요분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군드라 형님이 또 나오셨죠. 군드라님 나오셨네요. 네. 군드라 형님이 나오셨는데 이분의 얘기가 2020년에 23년에 대재앙이 온다고 합니다. 대재앙. 왜요? 1999년 닷컴 버블식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역전되면 결국 리세션이고 지금도 피해갈 수 없다 얘기하고 있고요. 유럽 주식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뭐 늘 하는 얘기지만 뭐 이런 주장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잘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네. 아, 지금 시점에 사실 유럽 주식은 굉장히 매력도가 떨어지잖아요. 좀 떨어지죠, 부정 전쟁 리스크로. 때문에.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렇죠. 1, 2년 네.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이분 얘기다 뭐 여러분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오늘 발표한 8.5%가 피크다. 얘기했죠. 아, 그렇지만 그러네. 올해 또 6% 정도 해봤자 떨어져봤자 6% 정도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도 늘 있다 이견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월가 시각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4월 좋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좀 역사적으로 아마 기록에 남을 만한 4월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되는데 아직 우리가 4월 거의 절반밖에 안 왔어요. 아직 반 남았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네. 아직 절반의 또 거래일이 어. 남아 있다. 또 실적 시즌이 어떠한 또 상승 전환의 단초가 될 수도 네,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기대와 바람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부디 좀 더 밝은 웃음으로 네. 방송했으면 좋겠고요. 내일도 어김없이 6시 30분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